내 수족들을 다 지금 구속을 시키고 이제 다음은 내 차례가 되는데 이제 여러분께서 막아주셔야 됩니다. 촛불을 들고 좀 항쟁을 해서 거리에 뛰쳐나와 주십시오 라고 하는 얘기를 우리가 꼭 촛불을 들고 나서야 되겠습니까? 라는 말로 입에서 촛불이라는 얘기가 나온 것입니다. 정진상이 수익저수지에 뒀다. 이 선거 때 쓰자 하는 얘기를 이슈 1하고 이슈 2는 상당 부분 내용이 같은 맥락으로 쭉 전개가 되니까요. 이미 수익저수지라는 얘기는 제가 여러분께 설명을 해드렸고요. 네, 바로 이재명이 지금 정진상의 어제 민주당 당사에 있는 정무조정실장 그 방에 압수수색을 당했다 하는 얘기를 듣고 정진상 얘기는 한마디 없이 촛불을 들어야 한다 하는 얘기를 꺼냈습니다. 다시 한번 그러니까 이게 없는 죄를 우리한테 뒤집어 씌우려고 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정진상이란 말은 한마디 언급도 없이 왜 언급을 안 했을까요? 당연히 언급을 하면 할수록 자기와 유착관계가 드러나니까요. 지금 저 사진 왼쪽에 아주 선명하게 나오죠.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정무실장. 저 바로 옆에가 이재명 대표입니다. 이재명 대표실이었고 그 옆에가 당대표 정무실장 정진상이 쓰고 있는 데를 어제 검찰이 압수수색을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어제 6시, 한 7시쯤 돼서 이제 압수수색이 이루어졌는데요. 이 얘기를 듣고 이재명이 이렇게 압수수색이라든가 정진상 이 얘기는 한마디 언급하지를 않았고 촛불 얘기를 꺼냈습니다. 촛불 얘기를. 정부 출범 6개월 동안 온갖 참사가 벌어졌다. 우리 국민들께서는 정부는 왜 존재하는가, 국가는 어디에 있는가를 묻고 계신다. 그러니까 진실은 침불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다시 촛불을 들고 해야 되겠나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정진상 또 압수수색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면 할수록 자기가 늪에 빠진다는 얘기를 잘 알고 있는 것이죠. 대신 이태원 참사를 꺼내면서 진실은 침불하지 않는다라고 다시 촛불을 들고 해야 되겠느냐라고 촛불 얘기를 꺼낸 것입니다. 촛불이라는 얘기는, 이재명의 촛불이라는 얘기는 당연히 내용이 뻔합니다. 네, 국민들을 다시 촛불을 좀 들어주셔서 이제 민주당과 이재명 나를 좀 구해 주십시오. 이전처럼 촛불을 들고 우리가 박근혜 탄핵을 멋지게 성사를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내 수족들을 다 지금 구속을 시키고 이제 다음은 내 차례가 되는데 이제 여러분께서 막아주셔야 됩니다. 촛불을 들고 좀 항쟁을 해서 거리에 뛰쳐나와 주십시오 라고 하는 얘기를 차마 못하고 이태원 참사를 우리가 꼭 촛불을 들고 나서야 되겠습니까? 라는 말로 입에서 촛불이라는 얘기가 나온 것입니다. 네. 최후에 발악을 떠는 제명당, 양심은 어디다 팔아먹었는지 우리 김나영님이 말씀을 해 주셨네요. 이재명 참 정말 XX 악마네요. 인간은 태어나지 않았어야 될 인간입니다. 이소희님이 말씀해 주셨고요. 카드라 프레임 촛불로 한번 맛을 보더니 아주 그냥 내 죄를 모르는구나, 하늘이 용서치 않겠다 하는 얘기를 케이치님도 해 주셨고요. 해가님 24일 5시 구독자 모임, 시청자 모임 동탄 멸공반점에서 만나요. 여러분이 동탄 멸공반점은 이렇게 쭉 검색을 하면은 거기 주소도 나오고요. 네, 차를 갖고 오실 분들은 주소로 검색을 하면 될 테니까요. 네. 그렇군요. 이번 촛불은 국민들이 안 속는다. 도희님, 나가님, 두매 고추농장님, 범죄를 은닉하는 정당이냐. 네, 이제 국민은 안 속는다. 발악을 하는구만이라고 남상봉님이 적어주셨네요. 남상봉님은 오늘 제가 처음으로 이름을 불러드린 것 같은데, 앞으로 자주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와이가 좋긴 하지만 기업은 좀 글쎄요. 하와이 얘기를 하셨네요. 어느 분하고 하와이에 대한 그런 대화를 하신 모양입니다. 네. 여기에서, 이재명과 정진상은 정치 공동체다 하는 것을 검찰 측에서 그 시각이 바라보고 있다 하는 얘기도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도 당연하죠. 정치 공동체 또는 경제 공동체는 뭡니까? 경제 공동체는 박근혜 대통령과 이 최순실, 최서원으로 이름을 개명을 했습니다만은 최순실이 더 우리가 입에 탁탁 달라붙습니다. 최순실과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공동체 한 지갑을 썼다.
지갑에 돈을 집어넣고 여기저기서 꺼내 쓴 거 아니냐라는 경제 공동체라는 얘기가 그 당시에 나왔죠. 참 무리한 법 적용이다 하는 얘기도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만은 지금 검찰이 어제 정진상 압색 영장에 바로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이재명과 정진상은 정치 공동체다. 그러니까 이 정진상의 그 뇌물죄 이런 것들은 이재명에게는 배임으로 그대로 승계가 될 가능성이 있다. 아까 저 설명을 드렸죠. 정진상과 김용은 이재명 일당들이 돈을 주면서 편의를 이러이러한 내용을 좀 해달라라고 편의를 봐주는 그 대가로 돈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 편의를 봐주는 그 중에서 가장 큰 게 다른 경쟁 업체들이 아예 입찰에 못 들어오도록 그리고 또 입찰이 공모 절차로 이루어진 거니까 이미 들어온 컨소시엄은 그것을 어떻게든지 성사가 안 되도록 막는 역할을 했다. 누가? 3인방이 그런 역할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과 정진상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정치 공동체다. 예, 저는 정치 공동체는 물론이고 그렇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재명 법률사무소 조그만 이 개인 법률사무소부터 지금까지 성남시장, 이 경기도지사 또 당대표까지 계속 지금 옆에서 지근거리에서 핵심으로 만나지 않습니까? 예, 당연히 정치 공동체뿐만이 아니라 돈을 서로 파킹시키고 돈을 꺼내 쓰고 하면서 꺼냈을 때 이재명이 몰랐을까요? 네, 그거는 참 소도 웃을 일이죠. 예, 바로 정치 공동체이자 경제 공동체일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판단이 드는 것입니다. 예, 이 김용의 재산 6억 이것을 동결시켜달라라고 검찰이 법원에 청구를 했는데요.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약 8억 4,700만 원. 지금 이거는 이제 확인된 검찰이 확인을 한 금액이죠. 8억 4,700만 원 돈이 어디에서 나오고 어디에다 쓴 거 이게 이제 8억 4,700만 원이니까 플러스 알파를 해야 됩니다. 여기에 상당 부분 그 돈이 더 오갔던 상황입니다만은 구체적으로 이게 물증, 입증이 자신 있는 금액만 8억 4,700만 원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고요. 네, 여기에서 6억 원을 동결을 시켜달라라고 법원에 청구를 했습니다. 이 얘기는 6억 원을 김용이라든가 김용 일당들이 찾아서 쓰지를 못하게끔 동결을 시키니까 그것은 부당한 돈이다. 이게 정치 자금으로 받을 제목은 일단 정치자금법 위반입니다만은 나중에 이게 이 제목은 얼마든지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게 뇌물로 이게 인정이 되면은 뇌물이 어디로 가고 이재명한테 돈이 만약에 이 중에 일부가 갔다면은 글쎄요, 그건 뭐 이재명도 뇌물수수죄로 걸릴 수밖에 없는데요. 글쎄요, 워낙 지금 돈 관리를 저 둘한테 시켜 놓고 본인은 직접 받지 않았다고 그렇게 항변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 6억 원을 왜 동결을 시켰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은 돈을 받은 것 중에 상당 부분이 다른 데로 흘러 들어간 것을 검찰 측에서 파악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봅니다. 예. 지금은 쓴 용처를 특정을 못했기 때문에 8억 플러스 알파, 이 알파는 그야말로 추정을 하는 그 금액이다라고 검찰은 아는데 6억 원을 동결시켰다라는 얘기는 구체적으로 6억 원이 어디에 쓰였다라는 것을 검찰 측에서 파악을 했을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하니까 그렇게 되면은 상당히 중요한 저 단서가 되는 것이죠. 왜 6억 원을 특정을 해서 동결을 시켰을까? 만약에 이게 법원이 그러네. 이 돈의 그 흐름을 이거 더 추적을 해볼 필요가 있겠구나라고 법원이 그걸 인정을 해보면은 상당히 흥미로운 그런 돈의 최종 사용자, 수익자가 누군지를 파악할 수가 있다라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점점 예. 그들의 보스인 이재명 대표에게 이 급뉴스는 지금 하나도 나오지 않는 것이죠. 다 불리한 그런 정황만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이렇게 아주 딱 비교를 해놨습니다. 정진상, 김용의 주요 혐의와 의혹. 여기를 보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에 대한 상당한 내용이 다 녹아 있죠. 일단 정진상 2013년 대장동일당으로부터 유흥업소 접대받은 의혹이 있고 마찬가지로 2013년에 똑같이 접대를 받았다. 그렇죠? 예, 유동규가 접대를 했던
그 돈은 다 나무기나든가 김만배에서 나오는 돈으로 접대를 한 겁니다. 유동규는 이제 자 오늘 뭐 어디 술집에 예약을 했으니까 그걸로 가시죠라고 중간에 매개체로 했을지 돈은 다 나무기나 김만배로부터 나왔다 하는 게 지금 검찰 측의 이 수사 결과물이죠. 대장동 관련해서는 2014년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5천만 원 수수, 또 김용은 1억 원 수수. 예, 한쪽은 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일단 구속이 됐고 한쪽은 뇌물수수로 일단 지금 검찰 측에서 수사가 이루어졌다. 그 죄목 적용만이 지금 차이점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남FC 대선자금회에서는 후원금 50억 관련해서 제3자 뇌물수수 혐의를 정진상으로부터 따내고 그래서 출국금지를 당했다 하는 얘기죠. 김용은 어떨까요?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불법 대선자금 8억 4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20일 구속이 됐다. 그러니까 뭐 죄목이라든가 적용을 할 사법 처리를 하려면 구체적으로 이 특정을 해야 됩니다. 죄목을. 그러니까 하나는 뭐 정치자금법, 하나는 뇌물 이렇게 됐지. 나중에는 아마 이게 법원에서 판결을 할 때요, 아마 병합심리를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로따로 하다가 결정적인 증언이라든가 이런 거 필요할 때는 병합심리로 종합적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두 사람을 기소를 하고 이 유죄 판결, 사법 처리 진행한 데는 큰 문제가 없이 잘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것으로 여러분께 설명을 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이슈로 들어가기 전에 만평을 살펴보겠습니다. 만평입니다. 파양이라 썼습니다. 예, 입양의 반대말이 파양이니까요. 개인적인 혐의 맞죠? 라고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용의와 상의, 김용은 용의, 또 상의는 정진상, 이것을 파양으로 했다 하는 얘기. 예, 여러분들 어떤 의미인지 파악이 되시죠? 네. 지금 저렇게 가위로 잘라내는 것은 이재명을 형상화한 것이고 그 뒤에는 민주당 옷을 입었네요. 자, 이제 개인적인 혐의 맞죠? 용의와 상의를 잘라내자. 꼬리 자르기죠. 꼬리 자르기. 꼬리 자르기를 해서 이 꼬리가 이재명한테 넘어오질 않기 위해서, 그러니까 민주당은 개인적인 혐의죠. 맞죠? 자, 그럼 잘라내세요. 김용과 정진상 버리세요. 그러니까 입양에 반대 파양을 하세요. 문재인의 풍산계가 이제 필요 없으니까 갖고 가라 라고 해서 이른바 파양 논란을 불러일으켰는데, 글쎄요, 풍산계 결국은 김용과 정진상도 졸지에 풍산계가 됐군요. 예, 그 신세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글쎄요, 이재명이 저렇게 꼬리를 자르기 위해서 마치 테이프 커팅을 싹둑 잘라버려도 이재명이 건사할까요? 무사할까요? 네, 이미 건너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루비콘 강을 이미 그 말은 건넜다라는 것으로 요약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두 번째 만평을 보겠습니다. 웃기고 있네. 요새 참 정치권에서 나온 말이 정말 국민들을 참 웃기고 있죠. 네, 웃을 날 기다리며 길을 쓰고 사는데 고이자 고물가가 너무나 힘들게 하고 있네. 그래서 웃기고 있네. 네, 이건 그 만평 그리는 화백이 아주 머리를 많이 썼군요. 웃을 날 기다리며 길을 쓰고 사는데 고이자 고물가가 너무나 힘들게 하고 있다. 정말 참 웃기고 있네 라고 국민들이 너무나 힘들어서 저렇게 헉헉대면서 살고 있습니다. 예, 정치권 뭐 웃기고 있네. 어제도 제가 설명을 드렸죠. 강승규, 그 다음에 김은혜 홍보수석, 강승규는 사회시민수석인데, 예, 국감장에, 대통령실 국감장에서 이렇게 메모로 웃기고 있네라고 썼는데, 민주당 의원들이 보기에는 당연히 자기들 이 발언에 대해서 웃기고 있네, 이렇게 얘기를 한 걸로 받아들이는데, 예, 글쎄요. 제가 보기에도 사실은 뭐 둘은 강변을 하고 있죠. 예, 아니다. 우리 사적 대회다. 어제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그걸 쓴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글쎄요. 뭐 정황상으로 봐서는 야당, 민주당 의원의 특정 발언을 갖고 아이고 정말 참 의원 품격 떨어진다, 웃기고 있네라고 하는 그런 거일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이죠. 그러니까 예, 사과는 하고 물론 퇴장을 시켰습니다만은 아직까지도 웃기고 있네 파장이 번지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네, 만평 두 개 오늘 다 이렇게 눈여겨 볼 만한 그런 만평으로 되어 있습니다.